엄마와 딸이 오랜만에 나란히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한눈을 판 사이에 딸이 먼저 앞서가는데요. 바로 그때 웬 남성이 불쑥 다가와서는 딸의 팔을 확 잡아챕니다. 엄마는 곧장 딸에게 달려가 남성 앞을 가로막는데요. 대체 이 남성, 딸과 어떤 사이였던 걸까요? 오늘은 말이죠. 첫 인상이 평생 간다는 말을 실감하게 됐다는 사방 가족분의 제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보자는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50대 여성으로 몇 년 전에 딸과 함께 길을 걷던 중에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딸이 먼저 좀 앞서 갔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한 남성이 야, 김하은 하면서 소리 지르더니 예. 이 딸의 팔을 거치게 확 잡아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는 척을 했다는 겁니다. 예. 놀란 제보자가 이제 급히 달려갔더니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은 딸의 남자친구였다고 하는데요. 딸의 남자친구는 트레이닝복 차림에 염색한 머리, 또 팔에는 문신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보자를 보면서도 고개만 건들건들 까딱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제보자는 딸에게 아직 어리니까 천천히 만나봐라라고 말해줬고 얼마 뒤에 딸은요. 남자친구가 너무 집착해서 헤어졌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어떤 선입견을 갖고 심어드리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사연이 자체가 트레이닝복 차림에 염색한 머리 또 팔 문신. 자, 그런데 1년 뒤에 제보자 이 어머니 충격적인 속도 위반 소식. 결혼도 하지 않은 20대 딸한테 임신 소식을 듣게 된 건데요. 더 충격적인 건 아이의 아빠가 바로 그때 그 헤어졌다는 그 문신을 한 그 남자였습니다. 최근에 그 남자친구와 재결합을 했다고 딸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보자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러 차례 딸을 좀 설득을 해봤대요. 하지만 딸이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제보자 그럼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결혼식 날짜부터 잡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근데 딸이 결혼식을 못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딸의 남자친구 빚만 4천만 원에 부모님 형편도 어려워서 예식 비용을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상황인데요. 결국 제보자 그래도 딸아이 웨딩드레스는 입혀야지라는 마음에 전액을 부담해서 작은 결혼식을 올려줬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사위는 딸이 살던 전셋집에 들어와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예,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으셨죠? 자, 지기현 재판장이 조금 전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까요 하면서 이 증거조사 절차를 약간 이제 좀 정리하려는 듯한 그런 워딩을 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를 낳기도 전에 사위한테서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제보자 어머니 얘기 들어보시죠. 어머니 이제 애기 나오면 애기 좀 봐주세요. 이 사람아 내가 이렇게 아픈데 자네 엄마 멀쩡하잖아. 엄마 보고 좀 봐달라면 되지. 우리 어머님은 돈 드려야 돼요. 이거 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 가보니까 아니 오빠 어머님은 돈 드리고 그럼 우리 엄마는 돈 안 드리려고 했거나 이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이게 또. 진짜 아이가 태어나면 장모님이 좀 봐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모님이 제보자분이죠. 허리디스크 수술해서 지금도 몸이 좀 불편하시답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 그런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기 어머님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한테는 돈 드려야 되고 우리 엄마 건강이 안 좋아서 몸이 약해서 안 돼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진짜 경우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 경우 없는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한 번에 식사를 하러 갔대요. 근데 분명히 자기보다도 일하는 분이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그 나이 많아 보이는 직원한테 어이 이런 식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표정이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근데 그 표정이 안 좋다고 해서 테이블에 공용으로 쓰는 김치통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자기가 쓰던 휴지를 몰래 집어넣더라는 겁니다. 식구들 보는데. 야, 박 변호사님 사람 아니네요. 근데 더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일단은 사위한테 가장 걸렸던 게 돈 문제인데요. 딸은 사실은 빨리 돈을 좀 벌었기 때문에 예금도 좀 있고 했는데 집에 많이 묶여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보자인 이 장모죠. 어머니가 혼수라든지 결혼식 비용 다 됐는데 돈 관련해서는 사위가 좀 특이했다고 해요. 식사할 때마다 장모한테 계산을 시켰다고 하고 본인이 계산을 않고 딸이 오늘 우리가 하자 이러니까 아하이 사위 이렇게 연장자 앞에서 이 계산은 예의가 아니다. 이상한 논리를 펼치면서 또 그리고 손주 핑계 대면서 결국은 제보자인 장모님한테 계산을 다 시켰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사람 아니네 진짜.
지금부터 또 더 심해요. 예. 지금. 이게 제보자는 딸의 그 산후조리원비와 뭐 출산 관련 비용 전부를 또 지원을 했고 조리원 퇴소 후에도 집 오가면서 뭐 반찬해주고 청소하고 손주까지 돌봤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집으로 들어오더니 이 장모인 제보자를 보고도 인사 한마디 없이 그냥 허허. 곧장 화장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뭐 기분 상했지만 사위가 먹을 저녁까지 이렇게 차려줬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식사 도중에 사위가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예. 줍지도 않은 채 새 또 숟가락으로 가져와서 그대로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예. 이를 본 제보자가 숟가락 안 줍냐, 빨리 주워라라고 얘기하자 사위가 이따 주울게요 라면서 계속 식사 이어갔고, 잠시 뒤에 밥을 다 먹은 사위가 그대로 그냥 일어나서 가버리려고 한 겁니다. 이에 제보자가 다시 한번 야, 숟가락 좀 주워라라고 말하자 사위는 아우 진짜라고 짜증내더니 숟가락 집어들어서 싱크대에 확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자, 바로 그 던진 그 순간 이 장모님 제보자 저놈의 자식 사위 손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가먹을 지 빚도 있고 막 이러니까 야한테 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뭐 냉장고하고 세탁기하고 그 뭐 침대하고 이런 거는 내가 딸님한테 켰어. 내 이삿짐 차 불러와 간다 했거든요. 내 생일에 내 뛰어 올라갈라 했어요. 지는 잘못한 게 없대. 나한테 잘못한 게 없대요. 뭐 이런 게 다 있노? 뭐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사위는 우리 아들 어린데 장모님 자꾸 찾아와서 불편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러고 봐줘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문제는 전세 비용도 이 장모님 제보자가 많이 됐고요. TV라든지 세탁기라든지 가전제품 모두를 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예,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다리차 불러서 이거 다 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딸 입장에서는 미워도 좀 안 된다. 애들 아빠 아니냐, 용서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지금 생각은 뭐냐면 남은 재산 모두를 아예 그냥 둘째 딸 명의로 넘길까, 그 고민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이 정도 되면 큰딸이 왼수입니다, 진짜. 그러게요. 근데 이제 재산을 넘기는 건 좀 조심을 하셔야 하긴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똑같이 상속을 받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만 몰아서 줬을 경우에 나중에 유리분 청구랄지 법적 분쟁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이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나중에 탈이 안 나게 좀 시간을 들여서 물려주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제가 방송에서는 차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집 명의를 바로 옮기는 거, 이렇게 이거 명의 이전하는 거, 이건 위험합니다. 자, 일단 뭐 최영진 평론가님 짧게, 최영진 평론가님도 사위잖아요. 예. 어. 저는 뭐 워낙 좋은 사위여가지고 잘 뭐 적응은 안 되는데, 이런 얘기가 일단 뭐 지금 이렇게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이 그 사위가 직원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뭐 숟가락 던지고 뭐 이런 일종의 좀 분노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또 제보자가 딸과 마지막으로 연락했을 때 오히려 사위가 나 잘못한 거 없다, 앞으로 보기 불편할 것 같다, 뭐 이런 입장도 좀 전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좀 가까워지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보하실 게 있다면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를 듣습니다.